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이 있는데 오늘 1차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뭐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선 과정에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본선을 앞두고 원팀이 될 수 있겠냐. 예. 갈등과 좀 그런 감정의 앙금, 난타전 이런 것들 후유증 때문에 잘 되기 걱정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를 극복하고 각 경선에 나섰던 후보 캠프들 모두가 만나서 참여하는 그런 선대위로 구성됐으니까 이제 본격 가동되는 내일부터는 더 그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로 기대합니다. 예. 일부 보도에 서른 의원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아서 설득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잘못된 보도입니까? 예. 예. 뭐 당연히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네. 지난주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그 국정감사장에 내가 있었으면 명패를 던졌을 것이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국민의힘 본선 이제 후보를 결정할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 만에 40%가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뭐 이런 속도면 뭐 50%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네,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대선 경선이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 한 40%는 훌쩍 넘은 상태에 있고요. 예. 저희들은 훨씬 더 높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양 진영에서 치열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벌써 언론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런 분석 기사를 쓰고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 홍 후보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아시다시피 젊은 층 20, 30대로부터는 홍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 뭐 상당히 높은 투표를 일단 국민의힘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 열망이 그만큼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적 경선 특히 당원들 투표니까요. 예. 뭐 그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파든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논쟁적인 이슈를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젠다 선점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대장동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하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대로 정면으로 해명하고 그걸 해소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예. 또 그에 대한 진상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결과를 좀 지켜볼 거로 생각되고 그와는 별도로 대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만큼 앞으로 국정 운영의 그 비전과 목표 또 구체적인 방안 또 그리고 실제적인 국민의 지지 기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조경태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응식정 그 총량제 부분은 예. 저는 이게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갔다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그 원칙, 경제 원칙을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사회재산이라든지 직업의 선택권을 우리가 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군다나 직업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 예.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예. 주 4일제 근무 이거 역시도 지금 주 52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공약들을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내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 초조함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발언 있으면 하세요. 네. 그 선거는 뭐 단지 후보들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또 후보들끼리 그냥 공방만 벌이는 또는 끌어내리기, 안타전, 네거티브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미래 비전과 국정 운영 목표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후보들 사이의 정책을 잘 다듬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후보 중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가 과잉으로 돼 있고 음식점이 과잉으로 돼 있어도 공급 그 과잉으로 인한 시장의 문제점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담아서 예.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조경태 의원님 오늘 그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당원 투표를 하면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니까 결과는 윤석열의 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경태 의원님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습니까? 글쎄요, 그게 물론 뭐 하태경 의원께서 그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양쪽 다 팽팽하게 서로가 좀 치열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들 분석으로서는 당심에서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윤석열 후보를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고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이기면은 아마 2-3% 차이로 이기거나 예. 또는 패배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로서 패배하는 상당히 좀 시소 게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판세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늘 추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추세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추세는 일단은 그렇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계속 앞서 나갈 때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이 올라오면 땡큐다 계속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혹시 이상민 의원이 생각했을 때 윤홍 중에 누가 올라오면 더 낫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저희들이 뭐 어느 후보가 나은 게 다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도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을 하여튼 뭐 분발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다음 국정 운영의 비전과 또는 정책 이런 실효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려서 예. 믿음성 있게 국민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하나 더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 앞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도 뭐 종합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중도 확장성은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호남을 비롯해서 영남을 벗어나는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조차도 2030 세대로부터 저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홍준표 후보야말로 저는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은
내년에 정권 교체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확장성 또 중도층 또 젊은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게 그건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런 게 윤석열 후보의 뭐 입단 실언 또 전두환 씨 옹호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부분도 뭐 물론 포함됩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왜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열기가 뜨거우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외의 그 바른 말씀들을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후보들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일종의 퍼주기식의 공약들을 많이 내거는 반면에 예.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건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정시를 100% 정시를 하겠다든지 또는 그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뜯어 고쳐서 사실을 부활시키겠다든지 그리고 또 흉악범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 사형 제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보편 타당하고 또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좀 개혁적인 그런 발언 또는 공약으로 보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네. 그 지금 젊은 층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면 젊은 층에서 지금 조경태 의원 이야기처럼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2위가 이재명, 3위가 윤석열 이런 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윤석열로 결정되면 그 홍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오겠느냐. 결국은 윤석열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젊은 층 대책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예. 그거는 뭐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이후로도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또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쨌든 본격 선대위가 내일부터 출범이 되니까 그 20대 청년들 또 남성들을 타켓으로 한 정책을 좀 실효성 있게 정직하게 내놓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또 하나 변수라면 상당히 큰 변수 있을 텐데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한테는 뭐 신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완주할 수 있겠느냐, 단일화는 언제 하냐 이것부터 화두가 떠올랐는데 자 일단 조경태 의원님, 네. 안철수 대표가 완주하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은 이미 그 양당의 양강 구도로 좀 형성돼 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과거의 제3후보였던 그 힘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역시도 저는 정권 교체를 연망하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2, 제3의 정치 세력까지도 다 통합해내고 예. 원팀의 정신으로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그 국민의 연망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양강 구도는 고착화 될 텐데 그래도 모르니까는 단일화나 혹은 통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네, 들으면 되겠네요. 그 문은 뭐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 보고 있고요. 항상 예. 그 통합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조금 무리한 요구, 지분을 달라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그 안철수 후보가 뭐 그렇게까지 뭐 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저는 뭐 나름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대표의 출마. 제 생각에는 그 단일화하고 뭐 이렇게 정치적 거래를 하고 한 이후에 단일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요. 마지막에는 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정의당과 뭐 연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 마지막에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하면은 굉장히 또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뭐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어느 경우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하자 대결을 전제로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 단일화를 한다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상정을 해놓고 저희들은 준비할 겁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DJP 연대처럼 안철수 대표하고 공동정부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캠프 회의 때 나온 겁니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 본인의 생각을 일단 던진 겁니까? 아마도 후보 소신이 통합의 어떤 그런 정신을 살리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예. 어쨌든 그 DJP 연대 연합이 이제 통합의 그 정신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취지의 그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그 캠프 입장으로서는 조금 불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정치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담담하게 저희 캠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또한 어떤 정치인들이더라도 저는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은 밝히는 것은 크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에서는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만큼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내밀 것이다. 그래서 한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치 평론가들 이야기로는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 되면 김종인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또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예. 어떻게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정권 교체를 저는 연망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홍준표 후보가 되더라도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더라도 아마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저는 힘을 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테고요. 이상민 의원님, 그 우상호 의원이나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홍준표로 결정이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평론에 동의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 너무너무 예상하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 특정인들 사이에 누구하고 단일화한다든가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에피소드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큰 대세를 형성하는 데는 그냥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 조경태 의원이 아까 전에 그 이번 선거에 삼지대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결국은 양강구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김동연 전 부총리 변수는 있을까요? 김동연 부총리는 저한테 물으시나요? 예. 두 분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부터 말씀하세요. 예. 김동연 부총리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했던 분이고 상당히 지향하는 바가 저희들하고도 가치적 측면에서 부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대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힘을 합칠 그런 경우에는 굳이 갈라서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하여튼 같은 건 대동소이하다면 같은 건 좀 묻고 틀린 건 그걸 수용하고 수렴해서 극복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 위상이 아직까지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건으로 가더라도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제3지대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힘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매우 빠르게 저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식 장